발매 당일 차트 1위 찍고 서버가 펑 터졌다. 음원업계가 초토화된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빈에서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첫날부터 차트 1위 급 반응 플러스 음원 서버 과부하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우며 정확히 15초 만에 시청자 마음을 훅 가져갑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트롯계 음원시장 올킬이라는 전설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죠. 숫자로 보는 충격적 시작. 발매 5일 차트 핫100 24위, 발매일 차트 47위라는 놀라운 지속성. 처음 24시간 안에 유튜브 조회수 50만 플러스 그리고 멜론, 지니, 벅스에서 실시간 1위 등극하며 음원업계 서버마저 펑 터질 것이란 반응이 돌았죠. 이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빈에서는 이미 발매 순간부터 레전드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어진 팬들의 반응과 업계의 이목은 그야말로 감동의 폭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리스트로 3분에서 우승할 때만 해도 오늘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발매와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기록들은 마치 절망 끝에 빛을 본 서사, 무명 정상 전설로 향하는 대서사시입니다. 행사비 3천만 원, 하루 광고 출연료만 수억. 그런데 그녀는 모델료 5배 조건에 광고 10억 MV 포함도 거절했다고? 이건 단지 대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음악과 팬 그리고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빈에서 그녀는 누구인가? 광고 고액 제안도 거절, 3억 원 상당 돈으로 가족 지원.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공감과 진심으로 승부하는 인물입니다. 첫날 서버 과부하 예상, 주요 차트 최상위권 진입 데이터로 말하고 데이터로 흔들어 버리는 차트 파괴자. MV는 2억 원 넘게 투자, 광고, 무대, 실시간 반응까지 시청각 모두를 만족시키는 스펙터클 플러스 감동의 종합 세트. 빈에서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단순한 트로트 곡의 성공을 넘어 지금의 음악시장 구조와 팬덤 중심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발매 당일 음원 차트 상위권 진입은 물론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그녀의 브랜드 파워가 단순한 우승자 프리미엄이 아님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공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빈에서가 음악과 진심으로 중심을 잡은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수차례에 걸쳐 고액 광고 제안을 거절했고 심지어 10억 원 규모로 알려진 광고 뮤직비디오 제작 제안을 음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감히 포기했다. 이 같은 선택은 단순히 금전적 계산을 넘어선 가치 중심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연예인 대부분이 상업적 성공을 우선시하는 시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게 만든다. 또한 이번 음원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다. 멜론 핫백 차트에서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곡은 대중성과 음악성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가능한데 빈에서의 곡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며 탑 7 멤버 중 유일하게 2달 이상 차트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녀의 음악적 시도와 영탁과 지광민이라는 실력파 프로듀서들과의 시너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긴다. 만약 빈에서가 이번 신곡을 발판 삼아 기존 트로트의 감성을 넘어 크로스오버 시장으로 진입한다면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통성을 지키길 원하는 트로트 마니아들과 보다 넓은 대중적 스펙트럼을 요구하는 새로운 팬층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균형을 선택해야 할까? 한편 이번 음원의 성공은 그녀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 전략에도 빛을 발한다. 수억 원의 상금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고모에게 전액 양도하겠다는 따뜻한 에피소드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대중의 감정선을 자극했다. 특히 이러한 행보는 가식 없는 진심이라는 신뢰를 만들어내며 광고보다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광고는 잊히지만 감동은 기억되기 때문이다. 결국 빈에서의 이번 활동은 하나의 음원 발매가 아니라 서사였다. 그리고 이 서사는 단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밖 삶의 태도와 선택,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세까지 아우르며 더욱 강한 공감을 낳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업적 유혹을 뿌리치는 아티스트의 길,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택일까?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로망일 뿐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빈에서의 다음 행보는 어떤 그림이 되어야 할까요? 팬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발매 직후 빈에서의 공식 팬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이 노래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너무 공감돼서 반복 재생만 수십 번 했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건 빈에서의 인생곡이라며 아예 팬송으로 지정하고 팬들끼리 자발적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장에서의 실시간 반응도 뜨겁다. 수원 콘서트 당시 이 곡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관객석에서는 오열하는 관객이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로 감정적 몰입이 높았다. SNS에는 첫 소절 들리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울었다는 생생한 후기들이 이어졌고, 빈에서는 감성이라는 인식이 대중 속에 각인되었다. 음악평론가 박도연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멜로디가 단순한 듯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고 가사의 구조와 감정선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빈에서가 이 노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낸 노래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녀가 겪어온 서사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트로트 업계 관계자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탑 7 멤버들이 각자 음원을 발표했지만 빈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음원 차트, 팬 반응, 미디어 집중도까지 모두 압도적이었죠. 특히나 광고나 상업적 행보보다는 음악과 팬에 집중한 모습은 요즘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한 음원 사이트 운영자는 빈에서의 신곡 발매 당일 멜론과 지니 서버가 일시적으로 반응이 늦어졌을 정도로 검색량과 재생수가 폭주했다. 단순한 팬덤의 힘이 아니라 대중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 역시 빈에서 콘텐츠는 댓글 참여율과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팬층의 충성도도 높고 콘텐츠화할 스토리가 풍부해서 가장 안정적인 소재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팬과 전문가 모두 빈에서의 이번 행보에 대해 감탄과 신뢰, 감동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인기를 넘어선 장기적 브랜드 가치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다음 스텝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 콘서트, 드라마 OST, 아니면 또 다른 감성 발라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한라디오 방송에서 DJ 김하늘은 빈에서의 노래를 들으며 이건 그냥 듣는 음악이 아니라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감정 그 자체라고 평했다. 특히 중장년층 청취자들 사이에서 젊은 가수가 이런 감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 방송 후 빈에서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중년 여성 시청자 A씨는 지역 인터뷰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예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다며 눈물을 보였고 일부 노년층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 이후 처음으로 가슴을 울리는 가수를 만났다는 반응도 있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적 연결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일본과 베트남, 미국 등에서 빈에서 이모셔널송이라는 제목으로 리액션 영상이 업로드되며 조회수 수천 단위로 확산 중이다. 특히 일본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서는 정통 앵카와는 다르지만 감성의 깊이는 동급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는 빈에서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감성 코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음악 콘텐츠 기획자 이지수는 빈에서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녀는 무대 위 퍼포먼서가 아니라 무대 아래까지 감정을 가져오는 서사 전달자입니다. 이 시대의 트로트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빈에서 같은 서사형 가수입니다.
또한 이지수는 빈예서가 상업성보다 진정성에 집중하며 보여주는 브랜딩 전략이 Z세대와 60대 모두에게 통한 유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로트 업계 내 일부 젊은 가수들은 빈예서의 성공을 견제하기보단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습생 출신 가수 빈은 인터뷰에서 언니를 보면서 나도 노래에 마음을 실어야겠다는 걸 다시 느꼈다고 말했으며, 이는 빈예서가 후배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카페에서는 이번 곡의 성공을 기념해 전국 자발적 스트리밍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일명 365에서 챌린지는 매일 한 번 이상 이 곡을 듣고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로 7일 만에 1만 건 이상 참여가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은 문화적 참여이자 자발적 팬마케팅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빈예서의 신곡과 그녀의 음악적 자세는 팬과 전문가, 동료 가수, 해외 청중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공감과 감동 그리고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렇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이후 빈예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 발라드의 감성 파괴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 당신이 바라는 빈예서의 다음 무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한마디가 빈예서의 다음 곡을 바꿀지도 모릅니다.